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공부 스타일 검사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방송을 만들어 봅니다. 공부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즈덤 센터에서 이번에 러닝 스타일 인디케이터 LSI 이렇게 공부 스타일 검사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 검사가 가능하게 올렸어요. 근데 몇 분들 검사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상담에서 검사를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사용해 왔었는데요. 상담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 케이스 정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이 검사가 이렇게 쓰이는 검사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나의 이런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부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에 대한 마음도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70년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70년대인데요. 70년대에 부모님들의 마음 또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던 공부에 대한 마음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시골에서 정말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생명줄과 같은 땅도 팔고 소도 팔아서 아들을 서울에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아들이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아들이 우리 집안을 다 일으켜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부모의 지원을 받고 서울에 공부하러 온 아들들은 보통 아들을 그렇게 보냈지요. 딸들은 돈 벌어서 그 아들, 집에 있는 아들을 공부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출세해서 우리 부모님들 호강시켜드리고 해야지. 그래서 고시 공부를 주로 많이 했지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저 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국제 상사라는 거, 무역회사죠.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제 상사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대에 있어서 공부라는 거는 우리를 먹여 살려줄 무언가, 나의 삶을 바꿔줄 정말 비법.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자식이 집안일 일으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식에게 올인을 했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공부 안에 나의 미래의 집도 있고 멋진 집도 있고 그 안에 내가 일생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심지어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부인도 예쁜 부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80년대 들어서는 강남 개발도 이루어지고 훨씬 경제 사정이 좋아졌어요.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포니 자동차도 나오게 되고, 그때는 자가용 있는 집들이 70년대에는 진짜 드물었는데 이제 80년대 들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가용이라는 것도 가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해지면서 내 자식은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교육,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내가 힘들게 공부를 해서 그런 시절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80년대 들면서는. 그리고 80년대에 그 유명한 이제 강남의 강남 8학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로 인한 공부에 대한 어떤 또 신분의 격차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된 게 80년대고 90년대 들어서는 강남 8학군 중에서도 대치동의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게 90년대예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그런 일이 생긴 게 90년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치동으로 다들 그 전세를 얻던 월세를 얻던 대치동에 가야 된다. 대치동에 가야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런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특목고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게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것이 아이의 공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그런 믿음들이 생기게 됐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얘기가 더 이상 개천용은 없다.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 누군가가 공부해서 성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신분이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신분 상승은 없지만 이미 내가 성취한 나의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도 3대째 의사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녀한테 무지막지한 사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사교육을 해주는 그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는 대학 입시를 위한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대째 의사 집안, 3대째 법률가 집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공부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통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2살짜리한테도 한글을 가르치고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얘가 크면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할 거야. 영어에 있어서는 뭐 절대로 밀리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 우리 아기한테 뱃속에서부터 책을 읽어주면 얘는 정말 천재 같은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런 믿음. 정말 태교에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조기 교육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오리 역할을 하지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의 대학 입시를 좌우한다. 엄마가 뭔가를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고 할아버지가 묻지마 투자를 해줘야 되고 아빠는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아야지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저기에 중요한 거는요.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막상 그 공부를 하는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이가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런 믿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명한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서로 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도 보고 그 학원에 가기 위해서 가외를 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공부를 통한 경쟁이 가장 공정하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에 대한 입시 시험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와 시험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도 또 필요한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공부는 일단 잘하고 봐야 된다 이런 믿음, 학벌이 일단 좋으면 평생 그래도 떳떳하다 이런 믿음들, 그리고 어릴 때 공부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조금 뭐 직업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을 폄하하고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너 공부 못하면 저기 있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지금 부모님들도 여전히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공부 못하면 저렇게 고생한다. 근데 꼭 그런가? 사회에 나와서 어른이 돼서 제가 이제 이 나이를 살고 보면 과연 그랬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엉덩이 죽인 놈이 결국 이긴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든 언젠가는 성적이 오르고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또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 조금 하다 방에서 나오면 저렇게 엉덩이가 가벼워서 어떻게 공부를 하나 이렇게 아이에게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꼭 던지게 되죠.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즐거울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즐거워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미래가 걱정은 되는데 공부를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공부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아요. 공부하려고 앉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잡생각이 떠오르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그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공부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성적이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하고 주저앉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노력이 부족한 건지 못난 제 자신이 한없이 싫어지기만 합니다 하는 자책을 이렇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자책을 또 하게 되죠. 그러면 어른들은 얘기해요. 네가 꿈을 명확하게 안 꾸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 뭐 네가 지금 뭐 의사 되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야? 네가 꿈을 잘 꿔. 그리고 너한테 맞는 꿈을 꿔. 아니면 꿈을 원대하게 꿔. 그렇게 소박하게 꿈꾸면 뭐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꿈이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꿈은 밤마다 꿔요. 잠잘 때.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는 과연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에 대한 생각이 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공부 어떻게 하니? 어머니 그 집에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저한테도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와 하버드 공부법? 아니면 서울대 수석의 공부법? 이런 책들을 사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했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게 분명히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닐까? 역시 나는 문제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나에게 질문을 안 던져보고 남이 한 것이 정답이라고 찾아갔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정말 맞는 답인 것 같지만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와 관련돼서 또는 다른 모든 상담과 관련돼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공부란 도대체 뭐지? 우리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걸 중요하다 그래서 하는 건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가 정말 공부하는 학생인가? 아니면 나는 학교에 놀러 다니는 아이인가? 공부를 왜 하려고 하지? 나는 하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아니면 공부가 재밌어서? 그럼 공부를 통해서 나는 뭘 얻고자 하지?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 또는 공부를 준비하는 성인이지만 공부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 공시생이라고도 하고 취준생이라고도 하죠. 그런 분들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어떤 검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공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부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를 할까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공부는 정말 우리가 70년대 생각했던 것처럼 이 공부를 통해서 나는 미래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걸 위해서 난 공부를 할 거야.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어떤 사회에 나가서의 성공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한테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공부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뭘 알아가는 게 즐거운 사람.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내가 공부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성적을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가 즐거워질까요? 하던 공부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결국은 이 공부하는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지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 스타일 검사, 러닝 스타일 인디케이터라는 검사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상민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 검사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검사는 이렇게 현실 검사와 이상 검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 검사는요, 현재 당신의 공부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당신이 공부를 하고 있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해서 알려주는 6가지 유형이 있어요. 현재 당신의 공부 스타일을 알려주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상검사는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을 성공시켜줄 이상적인 공부법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또 검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같이 고려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공부법도 6가지가 있어요. 그럼 저게 다 뭐예요?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몰입 공부라는 거는 정말 공부에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듯이 공부를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범생 공부라는 거는 나한테 있어서 공부는 내 자존심이에요. 나 전교 1등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 가서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요. 취향 공부라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남다르게 드러내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이 진짜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아닌 다른 뭔가를 즐겁게 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어떤 만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취미생활로 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서 한다든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이 취향 공부가 높게 나온답니다. 그럼 성공 공부는 뭐예요? 그거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게 자기한테는 중요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공부를 왜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대하는 마음이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럼 공부의 도피생은 뭐냐? 공부하고 나하고는 일생에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공부는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공부가 무서워서 안 하든 재미없어서 안 하든 공부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끝난 거다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폼 잡는 공부는 공부를 잘하는 게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해,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각각의 그 마음이 다르죠.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것만 알면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나는 공부의 도피생이지만,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해서 성공을 하려면 수제 공부란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옛날 선비들 아니면 연구자들, 노벨상 받은 연구자들이 공부하듯이 하루 종일 공부에 대해서, 하루 종일 내가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 선생 같으신 분들은 그 복숭아뼈가 구멍이 나도록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셨대요. 하루 종일 공부하신 분이시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제공부법이에요. 그러면 나는 공부의 도피생인데 나는 이상적인 방법을 수제공부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과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고시 합격 공부법이라는 건 목표가 확실해요. 시험에 통과하는 거, 고시에 합격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이 시험에 붙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할 거야. 그렇게 뭔가 그 시험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고요. 자기만족 공부법은 뭐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난 내 좋아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해서 거기서 내 스스로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자기만족 공부법인 거예요. 멘붕 공부법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시간 관리면 뭐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돼요. 어머, 그런 걸 이상적인 공부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공부가 두려워지면 저런 마음이 나와요. 만년 취준생 공부법은, 자, 고시 합격의 반대가 뭘까요? 계속 공시생으로 살고 있는 그 마음이겠죠. 공부에 대해서 목표가 상실되고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고요. 자아 없는 공부법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지 만족이 될지, 그 공부하는 것 안에서 남들이 해주는 얘기만 있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현실검사. 자신이 현재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저 사람 좀 봐.
이게 그 모범생 공부하고 모의 공부가 두 가지가 같이 나왔어. 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성검사는 좋다는 건 세 개가 다 떴네. 이성검사는 공부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검사 결과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시검사에서 제일 높은 것과 이성검사에서 제일 높은 것 이렇게 짝을 져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WPI 성격검사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도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있는데 자기평가 제일 높은 것과 타인평가 제일 높은 것이 짝을 져서 그 결과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자기평가에서 로맨티스트가 나왔지만 두 번째로 높은 게 아이디얼리스트인데 그게 점수차가 별로 안 나는데 나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결과 해석을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씩 요거를 이제 방송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리고 또 이 LSI 검사를 활용해서 학습 상담 코칭을 할 수 있는 WP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우리 집 아이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알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잘 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WP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이 생기면 배우러 오셔서 이 LSI 공부법 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게 또 WPI 검사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 LSI 공부 스타일 검사가 어떻게 현실에서 쓰일 수 있냐 그 효용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람이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이 확인이 되면요. 실제로 공부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확인이 돼요. 성적을 잘 받자고 공부하는 사람과 자기가 호기심을 충족시키자고 공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WPI 성격 특성과의 관계 안에서 탐색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공부에 대해서 가진 나의 동기, 나의 마음이 사실은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계속 앉아서 공부는 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왜 공부를 안 하는지 그 문제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쟤는 공부를 안 해. 그런데 좋은 학원을 보내면 공부할 거야. 아니면 쟤한테 성적을 잘 받으면 엄마가 이런 선물을 줄게 라고 얘기하면 공부할 거야. 한다고 해서 걔가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LSI 공부 스타일 검사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저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WPI 검사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LSI 검사가 활용될 수 있는지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의 검사 결과는 현실 공부에서는 저렇게 몰입 공부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성공 공부는 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자기가 궁금한 거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뭐 나중에 취직을 하고 이런 생각은 1도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아이한테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공을 해서 잘 살고 저렇게 멋진 집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 아이 귀에 그 말이 들어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학생은 그 모범생 공부하고 공부 도피생이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걸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고 공부를 해서 남한테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로지 내가 궁금한 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도 그렇게 정약용 선생님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만족 공부,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나 스스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학생이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시작할 때 상담을 하러 왔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뭔가 하면요, 공부에 시간은 엄청 들이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이 학생한테 너 왜 공부하니?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지적 호기심 충족과 인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한대요. 정말 거창한 목표지요. 봐요, 저기에 뭐 저는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한대요. 그랬더니 몰입 공부가 그렇게 높이 나온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공부는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기 위한 지적, 인격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고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이 공부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를 알아간다, 성리학을 배운다는 것은 거기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제 공부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검사가 저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사교육을 전혀 받은 적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공부의 본질과 이 학생이 추구하는 공부의 본질은 뭐예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인격적 성장을 추구하고 인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게 공부의 본질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공부의 본질과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공부의 의미가 달라서 자기는 힘이 들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플래너를 딱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해외 박사까지 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너까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 학생의 이 검사 결과에서 그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몰입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호기심 충족을 위한 공부,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성취나 영달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다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기서 검사에서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WPI 성향은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저런 학생은 100% 아이디얼리스트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검사를 뭐 WPI 결과를 보기 전에 저 사연만 봤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학생은 아이디얼리스트를 꿈꾸는 로맨티스트 학생이었어요. 더군다나 로맨티스트 에이전트 학생이었어요. 로맨티스트 학생이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를,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탐구해 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몰입 공부 그런 거 아이디얼리스트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랍니다. 로맨티스트가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긴 세월 열정을 다해서 했을 때는 장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어떤 장인의 경지에 오르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은 너 같은 사람들이다. 한 가지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 마음, 그 성실함, 그리고 그 호기심, 그거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 대학 입시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학생은 정말 수학에서 어떤 공식을 배우면,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가면서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 공부하는데 시간은 엄청 들이지만 그게 학교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얘는 그런 걸 보면서 스스로 뭔가 원리를 탐색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구나. 그리고 그게 그 몰입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런 거를 스스로 탐색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러니까 EBS 교재나 문제집을 보면서
특히 이 학생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국어였어요. 국어 문학을 참 공부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네가 거기에서 시험 문제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을 한번 찾아와 봐라. 한 달 뒤에 그 패턴을 찾아오면 선생님이 상담 비용 안 받고 상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 국어 문제지에서 나름대로 그거를 자기가 찾아낸 패턴을 알아서 오고 그 문제집을 한번 다 풀면서 공부를 스스로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이 몰입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 로맨티스트 학생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얘기해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밑에 광고에도 나오는 공부 삽질하지 말아에 이제 로맨티스트 공부 방법이 있어요. 로맨티스트는 시간을 좀 두고 공부를 하고 뭐 계획을 짤 때도 너무 빡빡하게 짜지 않고 쉬는 날도 넣고 이런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상의 얘기를 해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LSI 검사를 통해서 그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팁을 줄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학교 공부에 조금은 맞춰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부 검사법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제 검사 결과 그거 뭐 공부법 좀 상담받고 싶어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과 여러분 공부하고 관련된 사연과 이 검사 결과를 여기 밑에 위즈덤센터 @naver.com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을 선정해서 월 1회 정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제 사연이나 제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거 원치 않아요. 비공개로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위즈덤 센터로 상담 문의를 주시면 비용을 지불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여기 공부 결과, LSI 결과를 바탕으로 또 WPI 검사 결과하고 합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성공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I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상담에서 활용되고 있고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